자, 그러면은 다 오셨나요? 예. 네, 그럼 오늘 하준기 사례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여인, 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극의 여인. 이 하준기 선생 사례집은 하준기라는 맹인 술사가 사주를 본 이야기를 맹인술사가 사주를 본 이야기를 혁명군이라는 여성이 기록한 사례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혁명군이라는 사람이 이 사주를 기록하면서 자기로서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사주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책을. 왜냐하면 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주와 혁명군이라는 여성이 연월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심한 달라.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고, 자기랑 그 부모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그리고 자기랑 연월일이 생일이 같은 거죠. 동갑내기의 생일이 같으니까 사주가 비슷해요. 자기와 심한다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성을 하준기 선생에게 소개해서 하준기 선생이 이 여성의 장여사라는 사람이 사주를 보고 한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사주를 보면, 이 여자 사주를 보면서 혁명군이라는 여자 사주도 그러니까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일이 같은 사람 많잖아요. 동갑내기 친구들 중에 생일이 같은데 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죠. 한번 보시죠. 6월 병화네요, 그죠? 6월은 언제예요? 가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한 9월 7, 8일부터 10월 7, 8일까지. 추석이 있는 날. 그때 태어난 병화. 그러니까 뭐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6월 병화가 월령을 얻었나요? 못 얻었죠. 네. 그러니까 신령지화. 그러니까 6월 병화가 신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비로 보강해야 되는데, 보면 병화는 제일 싫어하는 게 기토를 보아서 회화무강한 거예요. 자기 빛을 기토를 봐서 가려지는 걸 싫어하는데, 토가 중하니까 소토하면서 신약한 병화를 어쩌면 을목이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주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다 굶어주고 맞출 게 없어. 당신은 목화운이 길합니다. 목화운이 뭐? 그래서 내가 목화운이 길한지 금수운이 길한지 알기 위해서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준기 선생은 이 사주를 보고, 너는 16살에 어머니가 죽었고 19살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니까 이 하준기란 사람이 이 사람의 사주를 보고, 뭘 보고 너는 부모님을 그렇게 일찍 잃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거기부터 이 사주를 풀어가는 지점, 육친궁으로부터 이 사주를 풀어가는. 이 사주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어떻게 돼요? 뭐부터 찾아야 되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아버지는 뭐예요? 편재. 편재 어디 있어요? 부모궁에 편재가 있죠. 그 유중에 있는 경금이 아버지가 되겠죠.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버지랑 합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주는 아버지가 유금이 되고 나서 보니까 미, 이거는 뿌리를 같이 쓰죠. 네.
뿌리를 같이 쓴다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면 을목, 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이에요. 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뿌리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아니에요. 네. 하나에서 나온 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인성, 을목이고 아버지는 유중의 경금이니까 을경이 합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궁에서 찾아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다 알 수 있어요. 을목이 어머니, 유금에 있는 유중의 경금이 아버지, 그죠? 근데 을목이 앉은 모습이 어때요? 절지. 그렇죠. 절지에 앉아있죠. 절지에. 네? 절지에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다. 언제? 빠르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부모를 잃는다. 특히 누가 먼저? 어머니를 먼저 잃어버릴 거다.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은기를 찾아보면 네? 이제 부모를 찾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유술천이 되어 있네. 그죠? 술미가 형한 가운데 유가 끼어 있기도 하고 술미형 가운데 유금이 끼어 있어서 유금이 상했죠. 그리고 유술이 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금이 상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 유중에 있는 아버지도 모습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을목과 유금이 병술대운에 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부모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알 수 있죠. 그때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술대운에 경술년 사망했대요. 어머니가. 왜 경술년 사망했을까요? 경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동하죠. 어떻게 동했어요? 을경 합으로. 그러니까 을목이 땡강 잘리니까 을목에 해당하는 육신이 뭐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해 어머니 죽었다. 병술대운 경술년에 어머니가 죽는 이유는 유술천, 부모궁의 지지가 천을 받으면서 을경금으로 인성, 어머니를 상징하는 을목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6세에 어머니가 죽었다. 아버지는 왜 안 죽었어요? 내가 안 돼서. 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16세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6세 술대운에 을목이 임묘하는 데는 어디예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이 유술 천하면서 을목이 술에 임묘하면서 예? 을목의 근은 어디예요? 미잖아요. 술미가 어떻게 돼요? 형했죠. 을목은 임묘하고 술미는 형하고 천간의 모습은 어때요? 을경합 하니까 을목이 상한 거죠. 을목이 상하면 을목이 가야 되는데 을목이 해당하는 육친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 대운에서 술대운에 그렇게 유술천, 술미형에서 을목이 하는데 어느 해에 응하냐만 남는다. 어느 해에 응한 거예요? 경술년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술년에 어머니가 돌아갔다. 아버지가 죽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을경이 합하면 을이 잘리는 거예요? 경이 잘리는 거예요? 우리 자 을이 잘리죠. 경은 안 잘리죠. 그러니까 어머니만 죽는다. 네? 되셨어요? 여기 6세부터 그럼 16세까지가 첫 대운이 들어오나요? 네, 그렇죠. 16세까지. 네, 그러니까 그 끝에 술대운의 경술이죠. 끝에 해에. 네. 근데 끝에 여기 또 정해대운이 16세 또 시작해버리네.
그러니까 대운 교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묘화실 원형이정으로 보면 을목이 언제 잘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어머니를 잃는다고 원흉에 써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운과 세운이 응하니까 그게 돌아가십니다. 교재에 보면은 네. 6월 병화가 신령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령 지지라는 말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원령을 잃어버리는. 원령을 잃어버린다. 네, 원령을 얻지 못하는데 태어났다. 네. 아버지는 정해대운의 개축년에 돌아가셨대요. 네. 아버지는 또 왜 개축년에 돌아가셨어요? 금고로 들어가셨나요? 네? 금고로 들어가셨나요? 그렇죠. 네? 이 아버지는 유금이 술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술미 사이에 끼어서 유술이 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언제쯤 죽는다는 거예요? 20대 초에 죽는다는 거예요. 네? 대략. 유술 천이 발동하면 죽어요. 네. 그런데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개축년. 왜 근데 개축년 죽었을까요? 술미, 상명. 여기 유금이 동한 거예요. 어떻게 동했어요? 개축년이 오니까. 축술미. 예, 하면 유축이 회복했죠. 근데 이 유금을 축토를 이렇게 싹 끌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술천과 축술미, 사명과 유축이 회복하면서 여기에 있는 경금, 아버지가 임묘했다. 그러니까 이 의류라는 모습이 부모군과의 이별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아버지가 죽던 그 해에 또 결혼했어. 네? 개축년에 왜 결혼했을까요? 이번에 남편을 찾아봐요.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네. 남편은 어디 있어요? 누가 남편이에요? 유준 무게합해서. 어떻게 해요? 신부. 무게합해서. 개축년이니까 술에서 무가 올라오고. 왜 관성이 관성이 일단 들어간 거니까. 근데 남편을 한번 찾아봐요. 원국에서. 남편은 누굴까요? 축축 개수. 축중개수. 유중의 신금은 남편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천이라 축술했는데. 어느 쪽이 남편일까요? 조기가 좀 유술천으로 얘는 안 되면 축술 형한 건 되나? 그러니까 네? 어떤 게 남편이었을까요? 술중 있잖아요. 술 중에도 신금이 술 중에도 신금이 있죠. 예. 술순이 같은데. 예. 개축년이 됐더니 유중에 있는 신금과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또 축중 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축중 개수가 남편이다. 그러면은 개축년에 어떻게 됐어요? 축중에 있는 개수가 올라가면서 유축이 회복해서 관성이 동하니까 결혼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유중의 신금이 남편인데 첫 번째 남자인데 예? 유축이 회복했기 때문에 관성이 동해서 남편 성이 동해서 결혼했다. 세 번째 가설은 술중의 신금이 남편인데 개축년이 와서 관성이 세운에서 오고 축술이 형해서 술중 고장에 들어있는 신금이 응해서 결혼했다.
셋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해 결혼했다고 한다는 건 그 세 가지 다를 고려해서 100%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나이대를 보면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 이 여자의 나이대는 19세 정해운 개축년에 근묘화실상 어디에 있었나요? 유에 있었죠. 유에 있었으니까 개축년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유축이 회복하면서 개수 관성이 와서 이 유중에 있는 신금으로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 유중에 있는 신금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술처는 어떻게 됩니까? 곧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술로 넘어가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거나 사별한다는 거예요. 네. 되게 복잡한 아니, 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녀 관계를 나타내는 게 궁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100% 그걸 거쳐요. 결혼을 하냐 안 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결혼은 제도이지만 그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여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는데 이 여자가 술중의 신금을 기다리느라고 유중의 신금을 멀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다 받아들인다. 예. 그러니까 문명이지. 그래서 이 여자는 나이대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유중의 신금과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술년이 오면 어떻게 된다? 저 유중의 신금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